의원님 말씀하실 저 앞에 카메라 2번 카메라 돼 있는 거. 이 카메라에? 저보고도 하시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오늘 펜의 마이크 초대석에 지금 박성중 의원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서초 을이죠, 그죠? 네, 서초 을 그렇습니다. 예. 지역구 마트치원의 박성중 의원 모셨고요. 오늘 그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또 펜의 마이크에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 특위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데. 네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특위가 지금 뭐 하는 곳입니까? 미디어 네. 특위가. 우리가 통상 미디어를 하면은 네네.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아는 방송이라든지 네네. 라디오라든지 네네. 또 신문이라든지 네네. 또 네이버 다음 네이트 같은 포털이라든지 네네. 또 유튜브라든지 네네. 또 일부에서 추가로 거론될 수 있는 여론조사 네네. 또 영화 이런 거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의 미디어다 이렇게 여론조사 영화까지도 다 포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디어 특위에서 그럼 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어떤 미디어의 어떤 보도 경향 또 여러 가지 방송 경향 이런 걸 분석해서 정말 자유한국당의 어떤 차원에서 국민의 차원에서 네네. 공정하게 됐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고요. 네네.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뭐 조금 기울어진 것도 상관하지 않겠지만은 네네.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하고 정정을 요구하고 네. 또 그것이 더 안 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든지 고소고발까지 네네. 하는 그런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좀 어떻게 돼요? 구성도 잠깐 궁금한데요. 지금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희 미디어 특위위원들이 이제 민간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네네. 일반 기타 미디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법률 어떤 변호사 네네. 이렇게 해서 한 18명 정도 구성해서 네네. 전반적인 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디어 전쟁에서 사실은 그 야당이 너무나 네네. 지금 사실은 이제 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 왜냐하면 기존의 미디어들이 네네. 기성 미디어들이 워낙 편파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게 아무래도 또 예.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또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 미디어가 중요한데 네네. 미디어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박 의원님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네, 네. 국민 여러분께 한번 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네, 네. 얼마나 네, 네. 기울어져 있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 방송을 보면 공영방송, 네네. 뭐 KBS, MBC, 뭐 SBS, 뭐 그 교육방송이라든지 네, 네, YTN이라든지 뭐 이런 대략적인 그런 걸 측면을 본다면은 네. 전반적으로 그 직원들 뭐 기자라든지 작가라든지 PD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민노총 산하의 민언련 산하의 네. 어떤 노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상당수가. 네,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에 언론 노조가 노조로? 있고, 예. 언노련 산하에 개별 또 뭐 기업 있습니다. 언론사의 노조가 예, 있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상층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노조의 간부 출신들이 거의 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영방송은 상당히 친정부적으로 다 흘러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가 아니고 많이 뭐 거의 엄청납니다. 흘러. 네, 네. 내가 여기서 표현이 좀 네, 네.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고는 종편입니다. 종편 관련해서도 TV조선이라든지 채널 A 같은 경우 네, 네. 내년 3월이 재인가입니다. 그 보수 매체가 하는 방송국인데도 그래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년 3월에 그렇습니까? 그게? 내년 3월에 재인가에서 네네. 탈락되면은 네. 종편이 취소됩니다. 네네. 그런 차원이 있고 네. 또 뭐 나머지 JTBC라든지 MBN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종편 전체를 봐서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네네. 그 친정부, 친자파, 네. 그 진보로 기울어져 있다. 네네. 라디오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문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이 아는 신문은 한 500개 내지 1000개. 그러나 실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실제는 네네. 신문이 한 2만 개 됩니다. 2만 개나 됩니까? 지금은 네네. 1인 미디어 신문, 인터넷 신문도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신문 전체 개수로 보면 우리가 아는 큰 보수 신문 몇 개 빼고는 상당히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들 또 중립적인 인사들한테 지금 굉장히 뭐 진보라기보다는 거의 좌익이라고 보는 게 좌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예. 완곡하게 네네. 표현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들 또 중립적인 인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요사이는 전부 핸드폰을 네. 통해서 네, 네, 기사를 맞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네. 이 핸드폰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이터 이 포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네이버가 한 5%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상당히 지금 네이버의 주요 기사 배열 기사에 보면은 저희들이 중요한 기사들 또 저희들을 칭찬하는 기사는 거의 네. 뜨지를 않고 네, 네. 저희들을 비판하는 기사, 네, 네. 정부를 칭찬하는 기사가 네, 거의 네. 상단에 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도 기울어져 있다. 결국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네. 요사이 하는 유튜브. 네, 네. 유튜브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글에서 네. 또 서버에 어떤 또 뭐 싱가포르에 또 외국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대로 공정하게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마저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전체적인 환경으로 보면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완전히 바로 세우기까지는 어렵겠지만 네, 네. 그래도 한 60%, 70%까지는 세워야 우리도 희망이 있고 또 국민도 제대로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단히 중요한 최선의 역할을 예, 다하겠습니다. 맡으셨는데 나중에 하여튼 뭐 가짜 뉴스라든지 이거는 다시 또 좀 돌아가서 네네. 얘기를 좀 해보겠고 그냥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이버 출신이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이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지금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언론계 출신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가서 그 뉴스 편집 같은 걸 하다가 청와대 그냥 홍보수석으로 바로 가버리고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몇 년 동안 뭐 그만두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당으로 못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인재가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유력 신문 방송사 출신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다음 그중에 출신- 네, 일부는 청와대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지난번 그 드루킹 네네. 예, 김동원 씨라고 드루킹 네네. 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보원도 네이버에 있다. 그러니까요. 거기 김경수가 그리 이야기했다는 그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그게 나중에 뭐 한번 들여다보면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오늘 뭐 이렇게 더운 날까지 시간 내 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들은 이 한국당이 지금 제대로 안 한다. 네네. 이 뭐 하고 있느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은. 외교는 뭐 북한 바라기 외교만 하다가 뭐 대미, 대일 관계 다 망치고 뭐 또 뭐 우리 저 방위비 분담금은 왕창 올라갈 것 같고 북한은 미사일 펑펑 쏘고 중국은 뭐 한국을 아주 깔보고 일본하고도 지금 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외교도 엉망이고 오늘 뭐 실업자 그 통계 나왔지만 실업자 수는 뭐 사상 최대인데 네네. 이제 그 취업자 수도 늘었어요. 근데 이 네. 취업자 수는 전부 정부에서 뭐 그냥 뭐 이게 그 노인들 뭐 단기 임시직 같은 이런 것들 막 예산으로 하는 이제 일자리만 늘렸고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고 난리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런데도 그리고 이제 그 적폐 수사 한다면서 네 사람인가 죽었어요, 사실은. 네네, 수사 받으면서. 예. 오늘도 뭐 김기춘 실장 실형에 이제 선고가 되고 이러는데 이 이제 엄청난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폭주를 네네. 한국당이 제대로 맞서서 막아주고 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뭐 야당이 되셨으니까 당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그래도 110여 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거대한 정치 단체고 여기서 힘을 뭐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힘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좀 맞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뭐 전부 웰빙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예. 여기 어떻게 대해서 좀 말씀 좀 하실까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 정말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있고 네네.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외교도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외교도 엉망이고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 외교가 잘 되느냐 그것도 네. 안 되고 있고 그렇죠. 북한 간의 관계는 북핵은 더 고도화되고 있고 네. 미사일은 발사하고 있고 네. 어느 하나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네. 국내는 자영업자는 거의 몰락하고 있고 네.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과연 뭐 하느냐 그렇죠. 이런 네. 비판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물론 우리가 치열함이 부족하고 네네. 끈기 있게 달아붙는 이런 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네네. 뭐 솔직히 네네. 인정하면서 네. 그러나 또 내부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도 네. 방금 기울어진 이런 미디어 이런 것 때문에 네네.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네네. 하여튼 저희들이 더 가열차게 네네. 더 집중적으로 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이제 우리 요 금방 시청자께서 지금 올려놓았어요. 싸울 사람이 없냐 도대체 뭐 바보들만 모였나요? 좀 심하게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황교안 대표에 네. 대해 가지고 사실은 초창기에 이제 대표 되셨을 때는 문재인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 관심도 컸고 또 그러면서 한국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네네. 또 그 개인 이제 황교안 대표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뭐 다 미끄럼 타서 제자리 돌아왔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황 대표도 뭔가 좀 제대로 지금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고 전선을 형성하고 이러지 못하고 좀 뭐 공무원만 하시고 총리까지 하셨으니까 너무 좀 안주해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당이 잘 보좌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뭐 변명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황 대표가 처음에 바로 대표가 되고 나서 네네. 우리가 상당히 지지도 올라서 네네. 5월 말쯤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도도 34% 5%에 이렇고 당 네네. 지지도도 네. 황 대표 개인의 대선 지지도도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대선 황 대표의 지지도가 여러 가지 어떤 막말이라든지 우리 내부의 실수 네. 또 대표님의 일부 실수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 네. 30%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네. 그런 입장인데요. 네. 제가 뭐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로는 네. 우리의 미디어 팀에서 분석하기로는 황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최고적으로 34, 5% 올라갔을 때 네. 벌써 청와대나 여당이 이 황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걸 개시하니까 진보 언론들이 그걸 받아줬습니다. 네, 네. 거기에 우리가 막말이라든지 이런 실수가 곁들여졌습니다. 네, 네, 네. 또 대표님의 실수도 일부 곁들여지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곁들여서 우리의 뭐 조중동이라든지 진보 보수 언론들까지도 나서 황 대표를 공격하고 네. 또 내부에서도 황 대표를 공격하고 네. 이런 이 전주 융합적으로 돼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또 황 대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어떤 비판을 겸연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저항해 나가고 또 이걸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이제 박 의원께서 뭐 상당히 겸허하게 이게 이제 비판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예. 지금 뭐 더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당에 대한 기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총선에서 한국당 지면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조금 더 하여튼 그 전투력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더 가열차게 전투를 있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저 개각 이야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8월 9일 개각을 했는데 네네. 아직 이제 청문회 절차가 남았고 이제 이러긴 한데 네네. 일단 이 평가부터 한번 해보시죠.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이창수 사장님께서도 네. 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네. 대한민국이 진짜 폭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건 외교건 국방이건 네, 이런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우려면 네.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장관으로 채용해서 맞습니다. 네. 실력 있는 사람 뽑아야죠. 예. 나라가 국민이 잘 살게 하고 나라가 더 경쟁력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보면은 네. 역시나다. 네, 네. 고대 인사로서 해전문 인사로서 역시나다. 네네. 이런 관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것은 우선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역시 지난번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고대 인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네, 완전히 심각한 코드죠 지금 사실. 예. 조국 수석이라든지 네네.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또 그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네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네네. 기존에 했던 그 인물 그대로 자기들 프로에 있던 인물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 인사가 총선 개각 인사다. 뭐 저도 국회 내에서 그 유영민 장관이라든지 또 네. 진선미 장관이라든지 네. 또 이계호 장관이라든지 최종국 금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이 사람들 다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이번에 날아간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총선 출마하기 위한 인사밖에 되질 않는다. 그게 대표 인사로서 모든 선거법을 지휘하는 데는 조국을 딱 앉혀서 네네. 모든 것이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이번 인사에서 진짜 내보내야 될 인사들도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네네네. 지금 우리 미국 관련 외교라든지 일본 관련 외교라든지
중국 관련 외교라든지 또 러시아 관련 외교 엉망진창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 어느 역할 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외교가 주변에서는 역시 통역관 출신 통역 장관이 의전 장관이 지나지 않는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그 방공 식별 교육에 러시아라든지 중국 비행기가 날아온다든지 네네. 외교에 여러 가지 추문이 있다든지 이런 걸 네. 봤을 때 이번에 당연히 계약할 인사인데 네네.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역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네. 6.25 남침을 북한의 남침이라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사람. 네네. 목선에 대한 경계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네. 목선에 대한 여러 가지 허위 보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네. 또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이것을 방사포인지 구별도 못하고 네.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9.19 위반이다 한마디 말도 못하는 네. 이런 장관으로 앉힌 자체가 네. 잘못된 것이거든요. 네. 이번 기각에 반드시 내보내야 될 인사인데 이걸 못하는 인사는 역시 내 식구 감사기 인사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제 뭐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이제 잠깐 하자면 뭐 여러 외교가에서 사실은 이제 외교 장관이 안 보인다. 네네네. 뭐 주요할 때 지금 뭐 역할이 없는 거죠. 아예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국빈 방문 가이드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 통역하고 뭐 네네. 의전하고 가이드하고 네네. 그런 장관이 왜 그리고 필요하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김현종 씨가 이게 이제 안보실 차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이 막 나와가지고 네네. 외교 현안을 다 브리핑하고 도대체 이제 이 외교장관 역할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안에서 뭐 이게 뭐 성추문 외교부에서 뭐 해외 공간에서 많이 그런 나왔지 일은 막 않습니까? 일어나고 근데 이러는데 이 사람을 계속 이 쓰는 게 이 무능해서 계속 쓰는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이거? 대통령 코드에 잘 맞추고 대통령 비를 잘 맞추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정경두 장관은 지금 야당에서 해임 근현을 낸 거죠, 그죠? 내고 국회에서 그걸 본회의 올리려니까 네네. 절대 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이번에 우리 그 추경 관련해서 정경도 네네. 회의만 올리자. 네. 너희들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 올리도록까지만 해다오. 네네. 나머지 해임하든 안 하든 그는 여러분의 소관이다까지 했는데도 결국 거부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네, 결국은 그러면 이게 이제 여당도 뭐 청와대도 그렇고 협치는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첫 말이 협치였었는데 그러니까요. 야당과의 협치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협치를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한국당은 또 그래도 큰 현안에서는 협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 관련이라든지 네네. 지난번 그 대통령의 5당 대표 회담이라든지 네.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발목 잡기로 가는 것은 네네. 국민한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네네. 이래서 내부에 여러 가지 논의가 반대파와 또 찬성파에 있었지만은 네네. 그래도 큰 어떤 대국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드리고 네네. 또 회의도 참석하고 했는데 네네. 이 정부는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 문재인 정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 민주당도 사실은 뭐 도는 척하면서 그냥 자기들 주장만 하고 이러는데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래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네네.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큰 국민하고 관련되는 네. 또 민생하고 관련되는 국가의 안보에 관련되는 이런 거는 야당이라도 협조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근데 저희들은 협조하는 뭐 이건 약간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추경을 안 하면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 이것도 저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게 사실은 꼼꼼히 그래도 나라 돈을 쓰는데 적재적소에 잘 가는지 따져야 예. 되는 거고. 예, 예. 근데 요즘 뭐 예비 타당 선거 조사까지 안 하고 막 퍼붓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네네. 저쪽에 그냥 자금을 나라 국민 세금을 받아 국민 주의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필요할 때는 좀 더 강경하게 맞서기도 했어야 되는데 프레임에 걸려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통과시켜준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일부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좀 예산 많이 땡겨가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예,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번에 추경이 5조 8천억이 통과됐습니다. 네네. 그중에 3조 6천억이 부채를 가지고 추경을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5조 8천억 중에 2조 가까이는 뭐 성면 제거라든지 그 대학로 강사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추경이란 것은 원래 네. 재난이라든지 아주 시급하게 뭐 발생한 거라든지 네네.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걸 추경하는 것인데 네네. 추경 자체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추경을 반대한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추경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추경해야죠. 네네. 이번에 대일 추경 같은 거, 네네. 지난번 강릉의 산불 같은 추경 같은 거, 네네. 포항 지진 관련 추경 같은 거 이런 거는 해야죠. 네네. 그러나
그 나머지 관련 건은 너무 총선용 또 이런 게 많았다 이런 말씀을 뭐 고백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4월 총선에 지는 거 아니냐, 질 것 같아 하는 이제 불안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 한국당이 공당이고 또 제1야당인데 시민단체처럼 뭐 그냥 길거리 나와서 투쟁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그 두 가지 다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총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유약하고 네. 뭔가 정부에 또 청와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네네. 강력하게 어떤 길거리 현장에 가서 네네. 투쟁을 하자 이런 네. 차원도 있고요. 네네.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국가 운영인데 이렇게 반대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굽힐 수 있는 것도 크게 보면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이다. 네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근데 대립돼서 이제 지금 이제 끈끈이 거기 판단되고 뭐 있다. 협조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일 때, 상대방이 정상적일 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국가의 지도자고 자기는 사실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이 자기를 반대하잖아요. 자기가 41% 당선됐기 때문에 네네. 60%가 그러니까 예, 반대하죠. 반대합니다. 그럼 반대하는 국민도 포용하면서 사실은 왜고집 정치를 할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어떤 중도적인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집권당과 그리고 또 정부는 전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전혀 안 그러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수사하고 잡아넣고 북한 발해게 하고 이러는데 야당이 이제 옛날처럼 이제 그렇게 좀 협조적이기도 하니까 저기 이제 일부 분들은 도대체 이렇게 되겠냐 지금 이거거든요. 더 앞으로 네, 강경하게 나가도록 네. 또 당 대표를 비롯해서 네. 또 지도부에 같이 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사람들은 다 놔두고 총선에 나갈 사람들을 그냥 선수 교체해가지고 막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아무리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 뭐 그런 거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야당한테 제보도 안 오고 예, 뭐 예. 전에처럼 뭐 이렇게 뭐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열심히 이제 해서 이번에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거짓말한 게 청문회 과정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니까 이제 청문회에 나오는 그 당사자는 그 위정의 책임을 묻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청문회 예, 예. 법상. 예. 이 사람 뭐 아무리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청문 보고서 뭐 채택 안 돼도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번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지금까지 한번 보면은 예.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네. 5년 동안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강제로 임명한 게 17회였어요. 5년 동안. 네네. 5년간. 5년간 17회. 네, 그래도 많긴 많았습니다. 많네요.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박근혜 그 대통령 때는 4년간 10번. 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 2년간 지금 벌써 16번입니다. 벌써 16번 예, 했겠네요. 이번 되면은 완전히 17번이 아니라 뭐 거의 20번 이상 될 수 있을 것 이거는 같고요. 청문회 왜 하는 청문회 제도는 왜 필요가 있는 없는 겁니까? 거죠. 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세계적으로 개척기가 있다면 네, 네. 아마 세계 신기록감이고 네. 저 기네스북에 올라갈 감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이 반대해도 이렇게 뭐 계속 강행하는 인사가 있다면 네. 지금까지 보면은 그 한 59의 장차관이 여러 가지 청문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요. 네. 7명은 사전 탈락되고 이렇게 16명이 됐으니까 23명 거의 반 정도가 네, 네. 완전히 엉망진창인 인사인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됐습니다. 참 이것이 참 뭘 말을 하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야당을 야당답게 보지 야당을 야당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조국 민정수석이 뭐 예를 들어서 검증을 잘못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검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 대통령의 뜻이 대통령의 뜻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지금. 예. 대통령의 뜻이 이 사람은 한다 하면은 아무리 검증 과정에 뭐 청문회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네네. 참 큰일이네요 지금. 나라가 그래서 미래가 걱정입니다. 네네. 대통령을 하려면 네네. 정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론을 할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자기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죠. 그건 회사 사장을 해서도 안 되죠. 자기 회사는 자기 거 망하니까 관계없지만 국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를 운영해도 그 망하지 않게 해야죠. 종업은 있는데.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하나마나한 청문회인데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단 열심히 해서 문제점을 부각하는 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언론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거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이제 드러나면 온 언론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좌파 언론이든 뭐 이제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전 정부에서는 그걸 캐내고 밝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웬만한 거 드러나도 뭐 언론들이 보도도 안 하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래도 다양한 것을 밝혀서 네. 국민들에 알려서 참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느낌이 간다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그 국민의 어떤 그 소중한 선거권 선택권에도 네.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또 많은 뜻 있는 국민들은 많은 제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영향력은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문회 그러면 이게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전략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이번 전체적인 8명 청문 인사에 대한 네네. 이것이 어떤 국민의 민생, 또 국가의 경쟁력 이런 거 관계없이 총성만 생각하는 그런 인사다. 네네.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송곳 같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네.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를 줄 예정이고요. 특히 그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라든지 네네.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네네. 다양하게 전쟁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굉장히 예. 중요한 사람 같습니다. 굉장히 미디어 중요합니다. 전쟁 시대인데 저희들하고 직접 네네. 연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임명을 강행한다면 네네. 우리와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적 저항을 일으킨다. 네. 일으킬 수 있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내부 계획입니다. 지금 조성욱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이 여성인데요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저 대기업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기업을 키워 놓았으니까 승계의 문제가 이제 있긴 있죠. 우리 상속법에 뭐 상속세가 최대 65%까지 가니까 네. 사실 기업 승계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으나 대기업 자체 재벌 그룹이 만들어진 이 그룹 자체는 사실은 잘 경쟁력을 유지해 가지고 해야죠.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붙어야 되고 이번에 일본하고 붙으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글로벌 경쟁을 생각하면 우리 대기업들을 또 잘 키워야 되는데 키워야 됩니다. 이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잠깐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양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 앞에 있는 김상조라든지 네네. 또 이런 분들하고 다 연계되는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인사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파고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좌편향 네,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뽑아놨단 말이에요, 장관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 이제 어떠냐면 우파를 하거나 보수적이거나 이러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망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진보라 한다든지 뭐 좌파 뭐 이렇게 좌편향을 하면 그냥 박수를 받고 출세를 하고 장관이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아들은 미국 보내고. 그래 말입니다. 예? 뭐 자기는 그냥 뭐 강남에 땅 사고 우리 서초 계신데 예, 뭐 하여튼 뭐 강남으로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사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제 조국 수석 얘기하셨는데 네네. 요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조국 수석을 지금 조국 네. 수석에 대해서 뭐 총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네네. 정말 낯이 두꺼운 후보다. 그리고 뭐 국민들이 많이 씁니다만 내로남불,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네. 이런 개념의 진짜 끝판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서울대에서 2019년도 상반기에 가장 부끄러운 논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본인은 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서울대 교수일 때 보면은 그 당시 서울대 교수 중에 정치에 가는 사람을 폴리패스라 그랬습니다. 네네. 그 완전히 정치 어떤 교수라고 네네. 굉장히 비판을 하고 나가라 차라리 교수직에서 네네. 이렇게 했던 인물이 자기가 지금 그걸 당하니까 안가주망 네네. 자기는 사회 참여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네네. 정말 학자의 양심이라고는 없는 네네. 정말 이중인격자의 진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나 동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맞으면서 가겠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 인사의 뻔뻔한 어떤
그런 인사의 전형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자신의 딸 특목고는 본인이 그 규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신의 딸은 외국어 나와서 뭐 의학 전문대학원에 가고 네네. 아들도 외고 나와서 그 미국의 유명 대학에 워싱턴 조지 워싱턴 예, 대학인가는 그렇습니다. 대학에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유학 중입니다. 우병우 씨, 저 자기가 그렇게 이제 비판했던 그 우병우 씨 아들하고 같은 대학이에요 보니까. 예. 같은 대학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 강남 좌파 인사들의 사다리 걷기 대표 인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올라고 아들 딸들이 어느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네. 이제 사다리를 걷어버린다. 네네. 이런 아, 대표적인- 사다리 걷기. 예, 사다리를 네. 더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버린다. 그거 참 사다리 재밌는 걷기의 대표 인사다. 표현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을 들고 네. 강남 좌파 인사의 대표적인 사실은 이제 좌파가 맨날 사다리를 있어야 된다고 해가 주장을 올라간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맨날 자기가 뭐- 사다리를 걷어버리기. 자기가 이제 달성하니까. 네네. 그런 말을 들고 싶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 역시 이제 그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실무 역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 실무 역량을 보니까 뭐 아까도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공직 후보자 59명 중에 네. 7명이 사전에 낙방됐고 16명이 청문회 보고서도 안 되고 네. 이 반이 가만히 날아갔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관 관련해서 본다면은 1993년에 그 산호맹이라 남한 사회주의 네. 노동자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산호맹에 관련해서 그 기간지 만드는 일에 직접 관여를 했는데요. 네네. 그 당시 그 우리 사상 이후에 보면 남한 사회에서 혁명, 즉 무장봉기 고리 없이는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이 본인이 네네. 직접 쓴 겁니다. 네. 아, 본인이 이렇게 썼습니까? 예, 이게. 예. 그리고 이야, 네네. 그 결과로 인해서 뭐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네네. 또 6개월 징역 살았고요. 네네. 복역을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 전복을 우리 뭐 황교안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네. 어떻게 법무부 장관에 앉을 수 있느냐. 네네. 사상 전향한 것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물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뭐 이야기하다가 내 참 개인에 관련되는 네네. 말이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합니다만 네. 뭐 사법고시도 세 번이나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뭐 로펌 관련해서 뭐 학정률 높여가지고 네. 로스쿨 네. 변호사를 많이 정원시켜야 된다 이런 네. 거니까 여러 변호사들이 지금 막 굉장히 붕괴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걱정하는 너무 예. 많아지면 또 예, 문제가 예.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대일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전쟁을 벌이는 지금 상황에서 네네. 뭐 죽창가를 올려야 된다든지 네. 또 외국이냐 이적이냐 뭐 이런 문제라든지 네. 또 친일이냐 반일이냐 네. 또 대법원 판결에 뭐 어떤 부정을 하면 그거는 친일파다 뭐 이런 기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네네. 이런 어떤 사상과 신념과 철학을 가진 인물은 네. 법무부 장관으로 전혀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제 조국 수석 얘기, 전 수석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지금 이제 뭐 제가 생각나는 게 일단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네네. 특별 감찰관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맞습니다. 특별 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지난 정권에서 그 특별 감찰관이 됐던 그 이석수 씨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이 성함이 지금 제가 왔다 갔다 예. 하는데 그분은 지금 저 국정원 기조실장인지 하여튼 그 자리로 가 있고 예, 예. 이 자리를 계속 이제 비워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민정수석이 사실 이 역할을 대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거 특별 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좀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셨는지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했죠. 네네. 수차례 이야기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대통령의 아들 문제, 네. 특히 대통령의 딸 문제, 사위 문제 네, 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특별감찰관이 있다면은 네.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는데도 네, 네. 전혀 밝혀내지를 않거든요. 네. 또 딸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네.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이 네. 자기 딸 문제 공인인데 네. 또 여러 가지 경호비가 들어가는데 네. 이런 자료 하나까지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네. 참 문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조국 수석이 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수석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최근에 그 문준용 그 대통령 아들이 페이스북을 이제 열어가지고 그동안 안 하다가 글을 몇 개 올렸는데 그게 한 4개 정도 가가지고 조국 수석이 좋아요 이렇게 꼭꼭 누른 거예요. 네네. 이 원래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감찰을 해야 될 대상한테 가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지금 사람인데 이 법무장관 되려고 그러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막죠. 대통령의 네네. 어떤 심기 경호나 네네. 뭐 대통령의 기울어진 그런 것만 판단할 수 있고 네네. 또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든지 네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이런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만 판단할 것이지 네네. 방금 이런 대로 대통령의 아들 친인척 하나 관리도 제대로 그러니까요. 간단한 그런 것도 관리 못하는 그런 것도 안 사람이 하고 가서 좋아요 누르고 다니고 사실 뭐 일반 사람이 하기 어려운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국 수석은 하여튼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제대로 지금 막을 수 있겠냐. 하여튼 뭐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고. 제대로 막을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저희들이 네.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할 테니까 네, 네. 국민들도 많이 그 어떤 댓글이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지금 여러분도 하여튼 한국당에서 제대로 된 지적하면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많이 전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방위위원으로 미디어 또 특위원장으로 하시고 지금 이제 이러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네네. 청문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 지금 저 차기 방통위원장 될 만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축구에서 골키퍼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한쪽 골키퍼를 심판으로 한 거하고 똑같은 인사다. 네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축구의 가장 골키퍼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베 수상입니다. 아베 수상. 네. 한일전 경제전쟁에서. 그 아베 수상을 심판으로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한쪽에 가장 중요한 인사를 심판으로 놓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인사다. 이거는 문재인만이 할 수 있는 인사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 방통위원장은 방송, 통신, 그다음에 포털, 유튜브 이런 걸 총괄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방송이 돼야 되고 중립적인 보도가 돼야 되고 중립적인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인사에 완전히 한쪽으로 좌편향된 이런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한상혁 그 후보자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민언련이라는 대표자입니다. 네네. 민언련을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옛날 1984년에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군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해직 언론인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 송근호라고 한겨레 신문 대표였던 이분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그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면은 네네. 이명박 박근혜 때는 완전히 언론이 질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네. 또 저희들의 어떤 KBS 최근에 수신료 거부라든지 또 우리 여러 미디어 특위 이런 관련해서는 완전히 극우 보수들이 중심이 된 비판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선정한 편파 방송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우리 보수 언론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그들이 하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보면은 전부 진보 언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을 네. 심판장에 나와서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거 당초에 이 위원장에 네네. 시사인 대표 표한수 씨가 네네.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민언련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네. 며칠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그때 한상혁으로 인사하라고 여러 가지 모험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일부 여러 가지 어떤 동향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시민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있네요. 보니까. 예, 그쪽에서 민언련에서 다 주동돼가지고 시민단체 네.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총괄은 정말 기상천외한 인사다. 네네. 그 두 번째는 중립성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전문성이라도 제대로 갖췄느냐? 네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로 돈 벌기 위해서 각 시민단체에 다 걸어서 그 했던 인사 네네. 그리고
석사 논문으로서 이 관련해서 썼던 네. 그런 인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찾아볼 수가 별로 없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 그러면 개인 자질은 제대로 되느냐?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석사 논문 표절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인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논문 표절 문제, 네. 또 음주 문제, 네, 네. 본인의 네, 네. 또 딸의 여러 가지 어떤 이중 국적 문제 네. 이런도 이중 국적 문제가 또 나오는 나오고 거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네. 제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고 변호사라면 인권 변호사라면 전반적으로 이 관련해서 상당히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대기업과 상당히 유착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자료를 전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 우리 유명한 인사 중에 네. 대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을 지어 짜서 유명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도 그렇고 네. 경기지사도 그렇고 네. 또 뭐 최근에 한 저 조국 수석도 그렇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뭐 더 이상 말하지 중소기업 장관 예. 쪽도 뭐 다 말하지 그런 것 않겠습니다. 같습니다. 더 이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이 방통위원장은 지금 언론 환경에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그 배운 사람으로서 네네.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중립성 같은 걸 지켜줘야 되는데 네네.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심되는 사람이 이제 왔고 네네. 이효성 씨만 해도 사실은 학자 중에서 조금 편향된 진보 쪽으로 좀 편향성이 있는 학자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잡아라 하는 네.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확인은 안 됐으나 이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이제 어떤 그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네. 사람 자체가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네네. 이러해서 거기에 이제 조금 마음대로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좀 더 강성 있는 인물로 이제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 경우에 이제 역시 또 이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오히려 기성 미디어, 뭐 공중파나 큰 기성 미디어가 가짜 뉴스를 오히려 만들고 네. 그 유튜브에서 이 저희들 같은 이런 그 좀 작은 미디어 네. 언론에서 오히려 사실은 진짜 뉴스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가짜 뉴스 프레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하고 또 이게 유튜브 지금 유튜브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파 언론이 유튜브 속에 좀 살아 있으나 네네. 최근에 그 좌파 진영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하실 것인지 좀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상당히 그 뭐 교수로서 네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 있었지만 그래도 진보 성향을 띄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네네. 좀 비판하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양심은 상당히 있는 인물이다. 네네. 이 유튜브 관련해서도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네네. 바람직하고 네네.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네네. 현 정부하고 약간의 어떤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새로 한상혁 후보자의 경우는 네. 완전히 민언련 한쪽 시각의 대표 인사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좌파 중에서도 진보 중에서도 이효성 그 전 위원장은 중간쯤 섰다면 네네. 이 사람은 완전 끝단에 서 있는 네네. 그런 인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유튜브 관련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분석해봐도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네. 유튜브에 어느 것이 가짜냐 네. 아니냐 이 진입 판단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앓고 있다는 네네.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금 법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그 하는 것보다 자율적 규제 움직임으로 가는 것이 네네. 세계적인 방향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이제 하겠다. 그런 뭐 이런- 나라가 저 뭐 공산주의 국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 하는 중국이나 없습니다. 뭐 러시아 정도가 그렇게 하지. 예. 뭐 근위주의 국가 아닌 데서 사실은 그게 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는 뭐 이상한 거죠, 사실은. 예. 그 가짜 뉴스 판단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방금 또 우리 뭐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네네. 기성 미디어와 지금 현재 유튜브의 가짜 뉴스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지금 기성 미디어 예를 들어서 KBS K 팩트 체크 네,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72편이 K 팩트 체크에 있는데 네. 그 중에 정치 팩트 체크가 25건 있는데 21건 네. 거의 90%가 자유한국당 팩트 체크입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네. 그 하는데 네. 거의 그걸 오히려 거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네. 진원지가 되고 있는 네, 네.
마찬가지로 JTBC라든지 MBC라든지 뭐 스트레이트 이런 마찬가지 네. 기성 언론들이 오히려 더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물론 유튜브도 100%뭐 가짜 뉴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네, 네, 가지는 네. 않습니다. 오보도 있고 잘못된 오보도 것도 있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 속에는 네네. 100% 진정한 팩트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거기는 가짜와 같이 엮여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저희들도 이 미디어 특위에서 네. 이런 가짜 뉴스 관련 프레임이 된다면은 네. 우리 변호사들을 총동원해서 네, 네. 그걸 막아줄 생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가짜 뉴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즘 이제 그 집권 여당과 또 정부가 그 구글 코리아 같은 데도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거기에서 정부를 상당히 좀 지나치게 아니 뭐 세게 좀 비판했다든지 민노총 같은 데를 좀 세게 비판한다든지 이러면 광고가 안 붙는 콘텐츠다 이런 안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좀 그러니까 좀 너무 비판적이다 판단되면 광고를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글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실 계획은 없습니까? 충분히 할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현재 유튜버 네네. 보수 유튜버 중에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이 여러 가지 어떤 정부 비판이라든지 네. 또 시민단체 비판이라든지 이런 관련을 하니까 네. 노란 이 딱지를 한 2개 정도 붙이면 네. 광고가 안 붙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네네. 해서 전반적인 사례를 수집해서 네. 직접 구글 코리아 안 되면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네네. 이번에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그 구글 코리아 국정감사 하실 때 혹시 네, 제가 참여해가지고 직접 그걸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예, 걸 예,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예.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플랫폼이 구글 같은 그 유튜브로 많이 옮겨가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라도 그래도 네네.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로운 어떤 그 문제 제기 또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 예. 우리나라 이제 미디어 시장을 한번 보면 네네.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네. 말씀해 드리면은 네. 네이버가 1년에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을 광고 시장을 한 3조 5천억, 4조 가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 전 신문, 방송 모든 미디어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구글의 그 어떤 네네. 유튜버가 한 4조 내지 5조 정도 됩니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신경을 가지고 보수 유튜버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생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공돼서 네네. 자생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마저 막아버린다면 우리의 입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이제 논문 표절건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돌아가서 여쭤봅니다. 그 표절건이 지금 이제 한상혁 씨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조국 교수 건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표절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는데 네. 서울대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됐단 네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 전반적으로 한번 한국당이 다시 훑어봅니까 원점에서? 지금 조국에 대한 부분은 네네.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네네.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들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네네. 이미 상당 부분이 지금 스크린되고 있고 스크린되고, 여기서 뭐 네네. 상세히 보여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네네네네. 이미 많은 부분이 스크린되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미국에 가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미국에 가서 JD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우리가 그 로스쿨을 가지는 않았어요. 로스쿨 가면 보통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미국 변호사가 되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JD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조국은 이제 그런 것도 한 게 아니고 LLM, LLD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에서 법학을 한 사람들이 학문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해서 그 로를 프랙티스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이제 하기 위한 LLD 그러니까 이제 법률 석사, 법률 박사 요거만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도 없고 미국 아무것도 변호사 실무 경험도 없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왔고 한국
한국 변호사 사시도 자격도 떨어졌고. 없고 여기 와서 이제 지방대에서 좀 하다가 자기가 직접 감옥 간 경험은 있어요. 이제 감옥 간 예. 경험은 있고 그러면서 형사법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모로 하여튼 좀 부실한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누가 이야기하니까 역시 뭐 인물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학벌하고 네네. 이런 것 가지고 통과를 다 했다. 특히 사회단체 이런 활동 경험 이런 것 가지고 통과했다. 시민단체. 네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아까 뭐 이제 여쭤봤던 것 중에서 지금 반드시 안 된다는 후보자 우리가 지금 두 사람 얘기 혹시 더 남은 사람 있습니까? 아까 뭐 말씀드리면 네네. 한 사람 더 한다면은 네네. 아까 우리가 공정위원장까지 뭐 대체로 보면 그렇게 썩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지금 안 보입니다. 다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네네. 아까 두 사람 조국 수석이라든지 네네. 한상혁 후보자 외에도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승옥 네네. 그분에다가 특히 뭐 이거는 그 청문회와 관계 없습니다만 네. 정세현 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네네. 이런 인물이 민주평통에 돼 있다는 것은 이 장관급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이제 친북적인 인물이죠. 원래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예.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변했는지 하여튼 그런 평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열차에서 내려서 담배 피우니까 굉장히 인간적이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존 볼턴이 뭐 이야기하니까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 하지 않나. 네. 뭐 기병대 기병대 같은 사람이라 하지 네. 않나. 또 작년 재작년가 뭐 대북 제재 소용 없다든지 네. 북핵은 남한의 공격용이 아니라든지 이런 사람이 여기에 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체를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인사 채용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조성욱 후보자 관련해서는 아까 뭐 재벌 구조 뭐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굉장히 네네. 문제가 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예. 이상하냐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을 키워가지고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뭐 온데 가서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또 바이오 업체들은 계속 수사하고 저 셀트리온도 수사하고 뭐 바이오로직스도 수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바이오 하지 말자는 건지 뭐 위에서는 하자 그러고 아래에서는 수사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 전체가 지금 엉망으로 돼가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뭐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저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고 우리 신경두 장관도 얘기했는데 현재 내각의 그 강요들 중에서는 좀 교체할 만한 사람이 이분들 말고는 뭐 따로 보이는 건 없습니까? 뭐 제가 제보고 이야기를 할 거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네네네. 지금 그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서초에 예, 이제 제가 그러니까 또 도시행정 전공이고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왜 들어갔는지 내가 도통 네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이 전공자도 아니거든요. 지금 저 일산이나 이런 네네. 데 저 주민들은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중간에 뭐 신도시 만들고 분양가 상한제 또 한다 그러고 뭐 지금 기재부 부총리는 네네. 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예. 개판이잖아요, 한마디로.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우선 뭐 그 시기선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이라든지 주요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려서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또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전부가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네, 대한민국 전체를 세금으로 걷어서서 어떤 그 하는 개념으로 네, 네. 완전 잘못 나락에 빠지고 있다. 네, 네. 이 김현미 장관의 큰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도시행정 전공인데요. 네. 지금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 정책이. 옛날에는 그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개발되면 돈을 벌면은 바로 외곽으로 빠져서 그 좋은 집에서 자동차로 출근하는 네. 그래서 점차 도시가 이리 팽창하는 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두 사람이 한 사람 학교 출산율 1위 아닙니까? 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도 지금 역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도시 안으로 고층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ICT 이런 걸 접목해서 교통도 편리하고 교육도 괜찮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그에 의해서 도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신도시를 그린벨트에다가 서울 외곽에다가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숲도 다 없애버리고 숲도 다 없애고 폐를 없애고 막. 미래 세대에 네네. 우리 어떤 후배 세대들이 더 개발할 수 있는 네네. 더 좋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교통난,
교육난 네.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중간에 만약에 있는다는 것은 네. 그 사람들이 붕괴할 만하죠. 지금도 집값이 다 내려가고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더 집이 안 팔려가 이사도 못합니다. 못 합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대출을 막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민간 택지 분양가 이 상한가 적용한다는 거. 이게 어디 사회주의입니까? 모든 가격을 국가에서 다 통제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건 사회주의 발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말 문제가 있는 인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고집하고 이번에도 뭐 갈지도 않고 도로 힘을 실어주고 이상하잖아요. 뭐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 들리는 소문에는 네네. 대체할 만한 인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네네. 대한민국에 찾으면 얼마나 좋은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네. 그 중에 인사를 하면 되지 꼭 자기 사람을 심으려니까 인사가 없는 것이지.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모로 하여튼 간에 심각한데 이 개각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수를 가지고 개각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근데 이 개각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청문회 진행이 되지만 청문회 보이콧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뭐 이게 해봐야 그냥 다 임명 강행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저 박 의원께서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밝히고 또 그래야 또 뭐 국민들이 그 누적되겠죠, 그죠? 그런 예, 그런 것이 계속 쌓이면 누적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언론이 좋은 점만 만약에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겠지만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계속 쌓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민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하여튼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 많이 하시고 또 제대로 하라고 이제 많은 비판도 해주시고 또 황교안 대표도 더 잘하라고 지금 많이 이제 비판해 주셨는데 우리 박 의원께서 또 뭐 열심히 전달하시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들은 잘 하겠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 뭐 역시 그래도 우리가 뽑은 또 우리의 또 국민의 대표고 하기 때문에 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오늘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래 마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국민들 여러분께서 자유한국당에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성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자유한국당이 잘 되라는 비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지도부에도 전달하고 또 저희 자유한국당 의총에도 전달해서 정말 우리가 더 강력하게, 더 가열차게,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 100% 들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에 된다면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시고 또 뭐 더운데 와주셔서 말씀 나누기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많은 게 새롭게 또 전달도 되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